자기애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자기애를 이해해야 하는가? 모르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상담 사례를 보면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한 자기애다. 자기애가 병적인 수준에 이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나르시스트라고 부른다. 이들은 연인뿐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고립되고 피폐한 상태로 몰아넣는다. 자기애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겉보기에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물론 본인조차 그게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자존감이 높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자기애와 자존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높은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를 조용히 인정하면서 타인 역시 존중할 줄 아는 상태다. 반면 과도한 자기애는 나만 옳고 나만 중요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는 상태다. 먼저 자기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 자기애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인간에게 꼭 필요한 감정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선 양육자의 사랑과 보호가 필요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육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본능이 생겼고 그 중심에 자리한 감정이 바로 자기애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라는 인식이 있어야 울고 웃고 표현하며 관심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인식이 건강하게 자라날 때 우리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과도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문제는 이 자기애가 왜곡되거나 과장되게 형성될 때 생긴다.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이나 존중을 받지 못한 경험에서 비롯된다. 혹은 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경우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칭찬을 받을 때만 사랑을 느꼈거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경우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마음속에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사랑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인간관계 안에서 왜곡된 형태로 드러난다. 부족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멋진 나, 더 인정받는 나 같은 가짜 자아를 만들어낸다. 겉으로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원하고 사소한 비판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과하게 반응한다. 겉보기엔 강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은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이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과거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었다가 상처받았던 기억을 지닌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상처를 겪고 싶지 않아 감정을 숨기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또 상처받을지도 몰라라는 불안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과도한 자기애는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 왜 시간이 지날수록 파트너는 물론 자기 자신까지도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걸까? 관계가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불필요한 갈등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둘째, 갈등이 생겼을 때는 두 사람이 함께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관계는 단순한 애정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관계는 깊어진다. 갈등은 관계의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다. 하지만 그 갈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기만 하면 결국 두 사람 모두 지치고 멀어지게 된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갈등을 쉽게 만든다. 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공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단지 상대의 연락이 조금 늦었을 뿐인데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나 조심스러운 피드백조차 나를 깎아내리려는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아닌 상황에서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갈등으로 키우기도 한다. 이런 식의 갈등이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솔직한 감정을 나누기도 어려워진다.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자연스러운 교류가 점점 줄어든다. 더 큰 문제는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가 다가와 대화를 시도해도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느라 오히려 대화를 거절하거나 피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단점이 드러날까봐 두렵고 그 순간 자아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사소한 다툼 이후 상대가 그때 상처받았어라고 표현하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그건 너가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며 맞받아친다. 상대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들여다보기보다 자신이 비난받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잠수를 타거나 교류를 단절시키는 방식으로 상황 자체를 닫아버리기도 한다. 이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자기방어다. 스스로 만든 괜찮은 나, 완벽한 나라는 이미지가 무너질까봐 관계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파트너는 더 이상 깊은 대화를 시도하지 않게 되고 관계의 신뢰는 점점 약해진다. 처음에는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도 점점 닫힌 문 앞에서 마음을 접기 시작한다. 갈등은 해결되지 못한 채 쌓이고 감정의 피로가 누적된 채 관계는 정체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된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사랑을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사랑이 다가오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함께 풀어가는 대신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될까 도망치고 방어하며 때로는 상대를 몰아붙인다. 하지만 관계는 서로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함께 감싸 안는 과정 속에서 깊어지는 것이다.
자신을 지키는데 급급해 취약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진짜 연결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연애는 감정을 나누는 것이지 나를 보호하는 무대가 아니다. 하지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사랑을 무대처럼 사용하고 갈등을 공격처럼 받아들인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멀어져 버린다. 만약 당신이 과도한 자기애를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총 3단계를 통해 개선을 시도해 볼 수 있다. 1단계, 자각. 변화는 언제나 자각에서 시작한다. 지금 내 안에 자리 잡은 자기애가 정말 나를 지켜주는 건강한 힘인지 아니면 상처를 피하기 위한 방어막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관계 안에서 억울함이나 분노,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면 한 번쯤 그 감정의 근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상대의 잘못으로만 몰아가거나 감정을 끊어버리는 식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반응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침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방어심과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면 그 또한 자기애적 반응일 수 있다. 연애 초반의 감정이 쉽게 타오르다가도 아주 사소한 갈등이나 기대에서 벗어난 모습 하나로 감정이 급격히 식어버리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또한 자각의 실마리가 된다. 상대가 정말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이상적인 이미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환상에 기대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또한 자기애가 강할수록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 괜찮아 보이는 나를 앞세우는 경향이 강해진다. 진짜 감정은 드러내기보다 숨기고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늘 긴장하며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반복된다. 이런 경향은 갈등이 생겼을 때 특히 두드러진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 포장된 자아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스스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왜 그 감정이 반복되는지를 차분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지켜왔고 그 방식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자각이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진짜 변화가 가능해진다. 2단계, 직면. 자각 이후에는 왜 내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야 했는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대부분 그 뿌리는 어린 시절의 정서적 결핍이나 조건부로 사랑을 받았던 환경에 있다. 혹은 과거 연애에서 겪은 트라우마, 비교, 버려질 것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습관, 감정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는 경직된 반응들 역시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기 어렵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 단계는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내가 예민하거나 까다로운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상처받기 싫어서 만든 방어막이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점은 처음으로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다. 나는 틀려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감각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감정들이 있다. 두려움과 외로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질투나 열등감처럼 부끄럽게 느껴졌던 감정들까지. 이제는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씩 마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직면의 본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분석하려 들기보다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것이다. 무언가를 고치려 하기보다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직면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과정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 반응을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상처와 욕구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할 때 변화는 비로소 시작된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은 억제할수록 더 강하게 작용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관계를 망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렇게 감정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포장된 자아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로 관계 속에 설 수 있게 된다. 진짜 연결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3단계, 훈련. 마지막 단계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바라볼지 새롭게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이다. 자기애를 자존감으로 바꾸는 일은 단순한 인식이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감정이 실제로 움직이는 순간마다 새로운 반응을 연습해야 하며 이는 반복적인 훈련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행동을 지적했을 때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먼저 한 박자 멈추고 감정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이 감정이 왜 불편한지, 내가 지금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를 살펴보는 연습이다. 처음에는 낯설고 버거울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 감정과 행동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나를 조절하는 힘이 자라난다. 또한 관계 안에서 완벽해 보이려는 충동이 올라올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허용해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즉각적으로 수치심이나 불안을 느끼기보다 그 감정을 인정한 채 관계 안에 머무는 연습이다. 이 과정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내가 다룰 수 있다는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데 가깝다.
이 훈련이 반복되면 타인의 비판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갈등 역시 관계를 끊는 위협이 아니라 서로를 조율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완벽해야 사랑받는다는 오랜 믿음에서 벗어나 부족해도 솔직하면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점차 자리 잡는다. 그리고 이는 자기애에서 자존감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결국 자각은 깨달음이고 직면은 용기이며 훈련은 변화다. 이 세 단계를 거쳐야 우리는 더 이상 괜찮아 보이기 위해 관계를 맺지 않는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로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자기애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스스로를 믿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감정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고 익혀나가는 훈련의 결과다. 관계를 맺다 보면 과도한 자기애 혹은 병적인 자기애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처음엔 매력적이고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깨지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을 것이다. 감정을 표현하면 벽에 부딪히는 듯했고 문제가 생겨도 상대는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대화를 시도할수록 오히려 오해가 깊어지거나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들 수 있다. 이런 관계 안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더 참고 이해했어야 했던 걸까? 자신을 의심하고 탓하게 된다. 하지만 과도한 자기애를 지닌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자기애가 과도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스스로를 잃을까봐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가까워질수록 방어하고 감정을 숨기며 때로는 공격적으로 밀어낸다. 이 모든 반응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가 내면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다. 이제는 자신을 탓하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신은 관계 안에서 진심을 다했고 연결되기를 바랐던 사람이다.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다가가려 했고 그 사람의 결핍을 안아보려 했던 노력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한다. 감정이 무시당했던 순간 애써준 마음이 가볍게 취급되었던 기억들, 그 모든 경험은 당신의 문제가 아닌 그 사람이 가진 한계가 드러난 자리였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그 관계 안에서 애쓴 자신을 인정해주는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존중과 이해가 있는 관계만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관계는 나를 잃어가면서 붙잡는 것이 아니다. 진짜 나의 모습을 비출 수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다. 건강한 경계선을 만드는 것에 대해 배워나가면 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더 많은 영상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않길 바란다.